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코스피 시장은 실적 쟁세가 펼쳐지면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은 0.3% 하락하면서 3,006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0.14%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예상지수 0.2% 상승하면서 3,009포인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예상지수가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면서 현재는 994선 정도에서 예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뉴욕 증시는 10월 초반에 부진을 딛고서 후반에는 상승하는 랠리 나타났는데요.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 1.64% 상승하면서 4,544선에서 거래 마쳤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 또한 대단한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난 20일 장중 6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시나 신고가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11월 3일에 앞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우리 지수가 상방에 제한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장이 펼쳐질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리는 방향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긍정적인 연출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0.8% 정도 하락 마감을 한 바가 있죠.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실적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그런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주의 향방까지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주시죠. 예,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 0.8%대의 하락을 좀 보였었고요. 다우지수는 0.2%대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일단 국내 시장과 아마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현지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흥 시장 쪽 같은 경우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지수가 좀 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한번 좀 저가 매수로 좀 전략을 세워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2,990포인트대 3,000포인트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금요일날 저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2,990포인트대 언저리대만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 목표치에 도달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가 좀 다 나와줬기 때문에 21선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시장에서의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거래대금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이라든가 기관 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유리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인 만큼 외국인 쪽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2차전지 쪽 같은 경우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인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엔캠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엔캠의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2차전지 쪽도 반등 시도가 좀 나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매도를 현금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면 우주개발 전담 독립부처 신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누리호가 뭐 절반의 성공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장의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의 좀 성장축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궤도 인공 위성에 있어서의 발사 부분들도 계획이 좀 잡혀져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관련주들 같은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 금요일날 박스 하단 자리 때까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제노코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나름대로 주가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저가 매수에 좀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인텔리안테크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을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동차 판매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거기에 따라 관련주들도 한 번쯤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가 있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61선 저항 자리대를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1선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C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급등을 했죠. 전날 저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온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MS오토텍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아비코전자입니다. 박스 번역 상단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900원, 1,800원 그 자리대는 정말 단기적으로 좀 분할매수 포인트 좀 잡아봐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NHN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바닥 번역을 좀 탈피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눌러줬을 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첫 번째 장이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국내 위드 코로나 기대감 확산과 3분기 실적의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박스권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제 부진 그리고 테이퍼링,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4위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로 출발합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0.7% 하락하면서 69,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500원가량 떨어지면서 현재 7만 원 선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그리고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전체적으로 흔들릴 양상이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98,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많은 종목들의 부진 속에서 홀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1%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41만 2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0.5% 정도 하락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혼조세입니다. 일단 카카오가 움직임이 없는 모습, 주가는 12만 7,500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본주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8천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7% 떨어지고 있습니다. 73만 2천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예상 체결과는 다르게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 0.4% 떨어지면서 2,993포인트, 지금 3,000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코스닥도 990선 간당간당한데 일단 0.16%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계속 지수 차트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 3,000선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투자 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들이 500억가량 사들이면서 물량 받아내주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펼쳐지면서 시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약보합권, 네, 펄어비스가 0.9%, 게임주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 역시나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가 세게 좀 맞는 모습입니다. 1.9%대 에코프로비엠이 떨어지고 있고 LNF는 더 크게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가는 18만 9,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혼조세입니다. 그래도 전판보다는 조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일단 CJ ENM 1.8% 상승하면서 네, 주가 18만 9,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탑 종목 중에서 알체라 8.9% 올라가고 있고 네, 여전히 이번 주도 콘텐츠 주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J ENM이 그 대표 종목으로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와 다르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8% 올라가면서 13만 7,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예상 체결과 다르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 선 깨고 내려가면서 거래소에서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좀 같이 팔자세 연출하면서 거래소 조금 불안한데 이번 주 시장 대응, 지금 개장 초반 상황 어떻게 좀 해석해 볼까요? 네, 자 그럼 한번 시장을 얘기를 하고 종목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따라가는 장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도 잘 올해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뭐 미국 시장은 뭐 좋으니까 뭐 신고가 간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인데 폭락만 없으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2,900을 깬다, 그럼 그게 좀 이상한 거고요. 지금은 정상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박스권을 타는 흐름이고요. 떨어져도 2,900은 안 깨진다 생각하면 되고 갈 애들만 가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갈 애들만 가면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지금 거래 종목들도 그냥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지난주 내내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전기 이런 애들은 때려 죽여다 움직인다. 네,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폭등이 안 나옵니다. 폭락도 안 나와요. 뭐만 가요? 테마주만 갑니다. 테마주를 뭘 봐야 되느냐? 일단은 소비주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게임주 많이 말씀을 드렸고 K 콘텐츠 이쪽은 빨갛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한울 원전에 대한 재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 원재락 테마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한데 이런 테마주만 움직인다 보면 돼요. 계속. 그리고 남북경협주라든지 아니면 원전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이제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수익 내기에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가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계속 초안 얘기가 나오고 있고 29일까지 이제 완성 안까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제 소비주들이죠. 그래서 소비주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움직임이 빨간색이 좀 많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지금 시장은 뭐 지금 거래소 조금 빠진다, 코스닥 좀 빠진다 이걸로 겁먹을 게 아니고 그래도 갈 종목은 간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는 종목들로 열심히 엔터치고 매매를 해서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되는 장이지 안 가는 종목도 계속 부여잡아봤자 어차피 폭락도 안 나옵니다. 뭐 삼성전자 계속 갖고 있어봤자 손실 안 나요.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장기 투자 보겠다. 그러면 가져가셔야죠. 대신에 장기 투자로 가져가신다는 분이 이번 달에서 10% 먹어야겠다. 20% 먹어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10년을 가져가면서 20% 먹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박수를 쳐드리죠. 그러니까 장기로 볼 때에서는 수익을 내는 쪽으로는 분명히 거래소 대응도 좋지만 지금 시장을만 다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시장이 지금 올라가게 돼 있나. 지금 모양이 계속 지루하게 만들려고 박스권을 타면서 테마주들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테마주 장세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도 보면 노랑풍선도 모두투어도 여행주들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주들 위주로 해서 종목들이 또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올라가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테마주 장세로 보시면서 대형주도 원래 무거운 애들은 꼼짝도 안 하는 게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안할 텐데 대형주가 급등을 바라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수가 급등이 나야 되는데 지수가 아마 쉽게 이렇게 급등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수가 안 가도 상관없다고 봐요. 왜? 안 가도 어차피 이렇게 모두투어, 노랑풍선 이렇게 가는 애들은 4%씩 가니까 지금 장은 꼭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야 겁을 안 먹고 대응을 할 수가 있지. 괜히 지금 뭐 지수 종목들은 안 움직이는데 종목에 만약에 현금화를 딱 뺀다. 그러면 가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결국은 쫓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지금 뭐 BHI도 5% 가고 있고 한전산업도 5% 가고 있고 한전기술도 4% 가고 있고 두산중공업도 무거운데도 4% 가고 있고 그러니까 가는 것들만 가는 거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질문이 들어온 거 2가지 정도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 또 싸이월드 이슈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인트로메딕 질문 들어온 게 있네요. 자, 인트로메딕은 뒤에 메딕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주 쪽이에요. 원래가 그 캡슐 내시경 및 일회용 연성 내시경 제품 등을 개발을 하고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인데 이게 이제 싸이월드 Z가 이제 싸이월드여서 이제 싸이월드 Z로 이름을 이제 바꾸죠. 그래서 싸이월드 운영 재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고 싸이월드 Z에 대한 주요 출자자로 부각이 된다. 그러니까 대주주인데 그래서 지금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날이라든지 그다음에 NHN 복스 이게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오늘은 뭐 힘을 좀 못 내는데 지난주까지 열심히 힘을 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주요 출자자, 주요 그 대주주로서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다만 여기서 쫓아가는 거는 별로고 지금 시장도 이러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싸이월드가 지금에서 나와가지고 성공을 할 것이냐. 지금 기사 내용만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성공할 것처럼 막 기사 써놓는데 작년에 제약주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제약주들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주들이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다 뛰어들었죠. 내용만 봐서는 우리나라 제약사들 한 20개 정도가 코로나 치료제 다 만들어가지고 모더나하고 화이자를 쫙 구석탱이에다 몰아놓고 전 세계를 다 아우를 것 같은 느낌은 들 정도로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주가들이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바로 딱 기대감이죠. 근데 지금 막상 와갖고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도 힘을 못 쓰고 계속 흘러내리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싸이월드도 확실하게 성공 가도를 달려야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든 뭐라든 그러는 거지. 지금에서 급등해 있는 싸이월드 관련주들은 급등한테 쫓아가지 마세요. 기대감에 움직인 겁니다. 기대감에 움직이는 주식은요. 기대감일 때가 주가가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현실이 반영이 되고 현실보다 더 큰 기대감을 심어줬을 때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그랬을 때나 더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현재 가격이 제일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싸이월드 뚜껑을 열어봤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일주일 만에 끊어진다. 자금도 빠져나가고 다시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쫓아가지 말고 조정시, 그러니까 거래량 패턴은 괜찮아요. 조정시 한 4,000원 금방 밀린다라 그러면은 그때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 SDI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삼성 SDI 이제 밀리네요. 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에서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있을 거고 최근에서는 테슬라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미국의 스텔라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에 MOU를 또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3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호조된다는 소식도 10월 달에 기사화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서는 친환경차 국내에서 2만 대 돌파 소식도 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리비안 실무진도 또 방한도 했었고 또 리비안에 대한 그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가 있어요.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이거 다 작년 2020년도 다 바닥에 다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매매 시그널에서도 LNF를 2만 원대 여기서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2만 원대 얘기했던 종목 1000% 갔어요. 제가 이 종목 지금에서 좋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좋기는 그렇죠.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이제 흐름인 거예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서 상투의 흐름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 봐서 이쪽 2차 전지 관련주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신의 한 수에도 얘기했고요. 실전 매매 정수에도 얘기했고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2차 전지주들 LNF,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코스모시소체, 코스모학 작년에 바닥에 있을 때 지금은 1000% 간 애가 있고 600% 간 애가 있고 690% 간 애가 코스모시소재고요. 후성이 396%인가 4%인가 올라간 종목인데 제가 작년에 바닥에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지금 위치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초보자들은 손 떼야 됩니다. 선수들이야 외봉으로 죽지 않아요. 이렇게 대장주들 급등했던 애들은 외봉으로 죽지 않지만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이런 열차를 청룡열차처럼 왔다리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선수들은 단타에도 상관없지만 초보자들은 그냥 차라리 소비주처럼 안전한 쪽으로 붙는 게 낫지 지금 바닥에서 600%가 있고 1000% 올라가 있는 2차 전지를 잘못 잡았다가 여기서 조정 세게 들어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서 제가 그 얘기했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초보자들 손 떼시라고. 자, 어쨌든 삼성SD 다시 얘기하면 자 이건 기술적 반등이에요. 일단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2차 전지주는 약하죠. 그러면은 밀릴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다른 2차 전지 개별주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시장 그 지수 관련주로 한 50주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얘는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이제 반등을 주고 할 텐데 아직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끝난 거는 아닙니다. 많이 떠 있는 애들이 변동성이 심할까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꼭 공략을 하겠다면 지금은 관망을 하시고요. 더 내려올 때 공략을 하세요. 그러면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시그널과 함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현재 12.06%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휴마시스 또 최근에 주가 급등한 바가 있죠.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인 디아트러스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계약에 대한 규모는 273억 원이고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미국의 국방부 산하 조달청에서 이 공급 업체, 진단 키트 공급 업체로 선정이 돼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한 디아트러스트를 납품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휴마시스의 이런 체결은 매출의 60%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이죠. 그래서 휴마시스가 이런 소식에 따라서 현재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19,100원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오늘도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19,900원 초반에 터치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지금 19,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봉으로 떠 있고 지금 휴마시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필두로 좀 상승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원전 관련주 꼽히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 유가 관련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한전 KPS라든지 한전산업, 한신기계 등등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에너토크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원전 쪽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슈 에너토크가 함께 수혜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1호기에 대한 원자력 발전 관련주 에너토크가 또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유가 관련해서는
네, 국제유가 지금 WTI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 날 83.6달러에서 거래 마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지금 1.7% 상승 중이고요. 주가는 14,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에너특허 정말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10월 중반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2주 정도 되었고 주가는 7,000원대부터 15,500원대까지 2배가량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현재도 14,350원대에 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월요일 하락 출발했고 낙폭 키워가는 중이거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조금 고개 드는 모습인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강합니다. 오늘 개장 상황 좀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 주시고요.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광고 수익 감소 우려와 함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제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 위주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우리 증시도 그를 추종하면서 시초에 좀 하락폭을 키우는 게 아닐까 싶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개장하고 20분도 되지 않았는데 선물 시장에서 우리의 약 마이너스 3,300억 가까운 순매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씩밖에 물량을 던지고 있지 않지만 선물 시장에서 20분 만에 3,300억이라는 좀 대량의 좀 순매도 물량을 좀 던졌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수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LG화학 그리고 화요일에는 현대차, 하이닉스, 수요일 기아, LG 디스플레이, 목요일 삼성전자, LG전자, 금요일 SK 그룹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7월달, 8월달, 9월달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일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3분기 실적 발표 결과물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증시가 시초에 개파락 출발한 부분들은 현지 시간 금요일 이미 과거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부분들에 대한 우리 증시의 그런 조정의 여파가 좀 시초에 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물량을 아침에 좀 대량으로 3,400억 가까이 현재 시간 좀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조정이 아닐까 싶고 장중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방향성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매매 시그널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SK텔레콤 종목인데요. 자, 일단 우리 SK텔레콤이 지금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분할 이후에도 분할 전 가격 대비 약 10에서 20% 정도로 상승 여력이 매우 높다라는 좀 전망을 먼저 남겨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11월 1일자로 이제 통신 분야를 맡는 SK텔레콤과 반도체와 투자, 신사업 그리고 SK 계열사들의 그 IPO를 담당하는 투자 영역을 맡는 SK스퀘어로 인적 분할이 됩니다. 자, 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 기존 회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지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두 가지 법인의 주식을 받아가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적 분할은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합병 비율은 존속회사 SK텔레콤이 약 0.6 그리고 신설회사 투자회사인 SK스퀘어가 약 0.4의 비율로 기존의 주식을 쪼개서 6대4 비율로 주식을 두 개로 분할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주분들이 100주를 갖고 있었다면 기존의 SK텔레콤 주식 60주와 SK스퀘어 주식 40주로 내가 100주가 있었던 게 60주, 40주로 쪼개지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와 캡스, 콘텐츠 웨이브 11번가 팀앤 모빌리티 등 SK 계열사 16개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투자와 인수합병 그리고 자회사들의
기업 공개 관련된 사업에 좀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존속법인인 SK텔레콤은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이동통신 산업을 꾸준히 주력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법인이 두 개로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총량의 기업 가치에 대한 변동은 없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올해 3분기 예상 실적을 더한 제가 분석한 SK텔레콤의 적정 주가는 약 36만 원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결산 실적이 반영되는 3월 중순과 그리고 올해 결산 실적이 반영되는 내년 3월 중순이죠. 자, 올해 결산 실적이 내년 3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분할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주가가 달라지겠지만 분할 전 가격 기준으로 저는 38만 원 수준이 SK텔레콤의 적정 주가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가 31만 원, 32만 원 구간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28만 원과 29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인적 분할 이슈 그리고 인적 분할된 직후에 변동폭이 굉장히 크겠지만 일단은 실적 발표일 올해 실적이 더해진 결과물이 내년 3월에 발표되고 그 시점에는 중기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굉장히 높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SK텔레콤 인적 분할하니까 단타로 치고 빠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10월 26일 이제 내일 화요일부터 그리고 11월 26일 금요일까지 한 달 정도 거래 정지를 거칩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두 개의 법인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한 달 정도 거래 정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우리 인적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가 된다. 만약에 오늘 장 마감까지 주식을 팔지 못하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적정 이제 투자 기간은 아무래도 이 기업이 올해 결산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되므로 최소한 투자 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장 마감 전까지 물량을 정리하셔야 한 달 정도의 거래 정지를 피할 수 있다는 부연 설명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위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 지금 갱신 중인 상황인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폭등시킨 테마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테마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관점에서 현재 구간은 기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진행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은 엔터주 폭등에 여기에 내가 편승해서 뒤늦게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폭등에 박수치면서 분할 매도 진행해야 될 때라는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자, JYP가 3분기, 4분기 실적도 2분기에 400억에서 3분기 490억, 4분기에 500억 정도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자, 2017년도 5,000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주가가 1000% 폭등한 부분이 저는 이미 고가에 도달한 상황 자체가 최대 악재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보유자분들은 44,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신고가 돌파 이후 추가 시세 정말 소량으로 수익분으로만 노려보시는 게 안전하고요. 만약에 44,000원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저는 비중 조절 그리고 전량 매도 진행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29,000원, 39,000원까지 과매도 구간 박앤세일 매수 기회를 주었을 때 그때 우리 저가 매수기에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DL ENC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 기업이 내년도 그리고 내수년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소 10% 이상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매년 10%씩 개선이 된다면, 증가가 된다면 기업 가치도 늘어난다게 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실적에 기반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6만 원, 18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동사는 이제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에서 건설 사업 부분을 올해 1월달 분할해서 인적 분할돼서 형성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5일자 이제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본 회사의 사업 영역은 주택 사업 매출에서 약 64%,
토목공사 매출 19%, 플랜트 사업 매출 약 16%를 차지하는 건설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주 구성은 대리임에서 지분 23%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약 13%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였던 이 편안세상을 이제 국내에 도입한 이래 15만 대 세대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공급했고 최근에는 프리미엄 아파트인 이제 아크로라는 이제 브랜드를 시장에 정착시켰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대 이제 최대 분양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아크로 포레스트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로서 성공적인 분야를 마치면서 당사의 이제 사업 수행 역량을 전국에 좀 확실하게 보여준 부분들이 있고요. 자, 올해 5월달 279세대 중에서 3세대를 추가 공급했는데 40평, 60평, 75평 3가구에 정정하겠습니다. 26만 명이 이 무세대 청약에 참여를 하면서 평균 약 8만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편형 세상과 아크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건설을 좀 성공적으로 분양해 나감으로써 정말 뭐 경쟁률 또한 뭐 8만 대 1,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률을 보인 만큼 뭐 사업의 건설 쪽의 브랜드도 굉장히 또 높게 평가가 돼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23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연간 10% 정도씩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12만 원 구간 주요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16만 원 정고점 보다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고 16만 원 돌파 시 2차 23년도까지 13만 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이 다행히 낙폭 줄여가면서 회복해주고 있고 반등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약보합권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차백신 연구소인데 지난주에 상장한 종목이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시그널 먼저 챙겨주시죠. 네, 차백신 연구소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차백신 연구소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상장을 했고, 오늘 장에도 좀 강한 움직임을 바로 보였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이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장 초반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차바이오텍에서 지분 40%가량을 부여하고 있는 회사가 이 차백신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바이오텍도 좋은 회사인데 이 차백신 연구소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좋은 회사라는 점을 일단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 쪽 수요 예측 구간에서 이제 공모가가 이 밴드 하단선인 1만 1,000원선을 일단 확정을 했었습니다. 기관 쪽 경쟁률도 지금 206대 1을 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높았었죠. 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약 2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이면서 우선적으로 시장에 강한 어떤 이목을 좀 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앞서 말씀드린 이 차바이오텍 계열의 어떤 기업으로 이 자체 개발한 이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좀 통해 가지고 차세대 백신이라든가 또는 면역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면역 증강제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면역 증강제라는 거는 면역 증강 그리고 항원 정달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백신 항원에다가 면역 반응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백신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백신을 좀 더 강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백신 연구소의 어떤 주력 파이프라인은 이 비형 간염 치료제와 예방 백신인데 이 치료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임상 2상 마무리 단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비형 간염 치료제와 관련한 어떤 글로벌 시장에 상용화된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신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파이프라인과 관련해가지고는 2023년도, 24년도 치료 백신과 예방 백신의 어떤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시기가 좀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상장과 동시에 계속적인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약 3억 5천만 명에 달하고요. 매년 약 5천만 명의 감염자가 새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B형 간염에 걸리셨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좀 계속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이제 대상에 어떤 한계가 있고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죠. 특히나 이제 부작용의 경우에는 이 장기 복용, 약의 장기 복용에 따른 내성 바이러스가
출연하기도 하는데 이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이 타백신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비형 간염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이 전 세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비형 간염 치료 백신이 된다는 점을 체크해 좀 해주시고요. 또 다른 이 주력 파이프라인으로는 이게 자체 개발한 이 엘팜포와 이포팜 등인데 이게 면역 증강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신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첨가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도까지 이 파이프라인 확대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이 재무 구조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구조가 이 타백신 연구소에는 가장 중요하겠고요. 흑자 전환 시에는 파이프라인을 8개 이상적으로 좀 늘릴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공모가 11,700원대 이하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봅니다. 2023년도까지 길게 보셔도 되고 단기간의 모멘텀으로 좀 보셔도 되겠으나 일단 단기 모멘텀으로 제가 드리려 했던 가격대는 이미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기술 이전 이슈는 상당히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대 데이터가 나오고 난 뒤에 뭐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보셔도 무방할 종목으로 해석하니까 타백신 연구소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 금리 인상의 수혜는 당연히 은행주가 일단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KB금융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KB증권은 이제 3기분기 압도적인 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어닝 파워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 개선, 뭐 수수료 수익 등의 어떤 증가로 은행 부분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약 6%가량 좀 증가를 했고, 증권 부문 역시나 거래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IB와 운영 실적의 어떤 개선으로 10% 정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카드, 캐피탈 모두 증가한 모습이었고 일단 실적이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이 정부의 통화 확장 정책에 따른 어떤 자금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이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어떤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 점이 전 자회사가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핵심 예금은 318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좀 이어갔고요. 원화대출 역시나 대출 규제의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해서 3% 정도 증가한 312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는 한 점진적인 추세로 양호한 실적도 같이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당인데 배당 역시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배당 정책의 정상화로 인해서 26%의 배당 성향을 좀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DPS는 2,900원 선이고 배당 수익률은 5.1%에 해당됩니다.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의 어떤 다양한 배당 정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 KB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상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도 은행주나 보험주 쪽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이 적정 타점은 55,000원 선으로 일단 보이긴 한데 현재가도 저렴해 보이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70,000원 선도 무난하게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주 전반은 이 KB금융이 이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 지난달 기준으로 이제 지니뮤직은 밀리의 서재 지분 약 38.6%가량을 한 464억 원 가량의 좀 공격적으로 인수를 좀 단행을 했었죠. 18년도에 이제 CJ 디지털 뮤직 흡수합병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창 CFO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인수를 좀 추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옛 KT 뮤직 시절부터 해가지고 재무 경력을 계속 쌓았던 인물이죠. 전자책 플랫폼 기업 이 밀리의 서재 인수권은 이제 음원 플랫폼 시장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음악 비즈니스만으로는 현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일단 보이고요. 사업 영역을 오디오 콘텐츠 전반으로 넓히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을 합니다. 추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호창 CFO와의 어떤 연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KT와의 협업 부분도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밀리의 서재는 2017년도에 월정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에 지난 9월 기준 구독자 수만 380만 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1,300곳 이상의 출판사와 공급 계약을 맺는 등의 어떤
서점과 베스트셀러의 70% 가까이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보유한 이 독서 콘텐츠만 해도 10만 건이나 됩니다. 3개월 내에 출간된 도서 중에 밀리의 서재에 공급되는 도서만 3,700건에 이를 정도로 신간 업데이트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도서 기반의 지적 재산권이 최근에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웹툰 등의 어떤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원소스 멀티뮤즈의 어떤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해 나갈 것인데, 밀리의 서재 회사 측에서는 이 자체 회사 가치만 1조 원대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3국에 진출한 아마존처럼 이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라고 일단 밝혔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니뮤직은 밀리의 서재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에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음원 플랫폼에서 꾸준한 캐시플로우를 좀 창출을 하고 밀리의 서재 기업 공개, 이 IPO를 통해 가지고 공모 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다듬는 건데,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호창 CF의 부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겠죠.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는 베팅을 했다. 충분히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5,000원 선 근처면요, 그냥 베스트로 보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로 바라보셔도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밀리의 서재 기업 공개 시점, IPO까지 이 모멘텀 충분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지니뮤직,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까지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드렸으니까 체킹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모두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다행히 아까 장 초반에 낙폭을 좀 많이 줄여냈고요. 코스피 시장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플러스권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해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또 후반이 또 강한 시장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해당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